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제가 그 전에 하나 정정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하면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틀렸습니다. 찾아보니까 17년 12월 달에 재지정했습니다. 이유는 그해 1월인가 2월에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를 북한이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오토 원비어가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당해서 한참 있다 돌아왔는데 숨졌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묶어서 또 그때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굉장히 가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의회와 함께 테러 지원국 스폰서 스테이트 오브 테러리즘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 이란, 시리아, 수단 네 나라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것 사과드립니다. 그 조금 더 정리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따라서 북한이 테러나 테러에 유사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대통령만의 결정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을 물론 전면전은 아니지만 서지컬 스트라이커나 핀포인트 어택에 의해서 특정인을 제거하는 작전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주범으로 보인다면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조금 판단을 큰 전면전까지 각오해야 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미국은 재지정해놨다. 제가 틀렸던 걸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위기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제 눈에 가장 크게 띄는 건 동아일보가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을 게재했다. 근데 워낙 양이 많아서 신문에 실지 못하고 동아닷컴에 실려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미 보셨을 겁니다. 동아닷컴 들어가면 있고요. 거기 쭉 보면은 임종석 비서실장, 대통령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의 복심이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이 해서 어떻게 움직였고 거기에 적극 협조한 사람이 황운하 경찰 울산경찰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황운하 씨는 저는 알아요. 그 양반이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참 열심히 싸운 사람이고 손에도 봐가면서 싸웠는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한 건지 본인이 경찰대에 일기고 이미 5기인가가 경찰청장이 됐으니까 뭐 나갈 때도 계속 이렇게 한 건지 다른 자리를 원해서 한 건지 본인이 그건 좀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협력을 했고 지금은 이제 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현재는 뭐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서로 니고이시에이션, 내고를 했다는 얘기죠. 이거 해주면 나 이거 할게. 정치를 흥정으로 본 거죠. 정치는 국민을 위한 건데 자기 자리를 위한 싸움, 자기 위한 거가 됐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거랑 또 비교가 되는 재밌는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요. 노란 옷 입은 추장관 보입니까? 노란 옷은 왜 입었나요? 이번에 우산 폐렴 때문에 공무원들 다 이거 입고 다녀서 그런 건가요? 의정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서울 고등검찰청 2층에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을 만들었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저는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들은 사건이 있는데 뉴스가 있는데 가 있거든요. 검찰발 그러니까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는요. 검찰에서 훨씬 빨리 나옵니다. 법무부는 할 게 없어요. 법무부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기자들은 서울중앙지검, 지검이 수사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포진해 갖고 자료를 얻고 쓰레기통도 뒤지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많이 나온 데가 대검입니다. 대검에서는 검찰총장의 한마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제법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서울 고등검찰청은 거의 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검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법무부는요, 고검보다도 거의 법무부 별 뉴스 나올 거 없어요. 법무부 대변인 얘기하는 거는 옛날 같은 팩스, 지금은 이메일 보내라 그래서 뭐 쓰거나 말거나 이 정도죠. 근데 지금 현재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대해서 추장관은 막으려고 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고 이 싸움이잖아요. 그럼 법무부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기자들이 안 오니까 와도 뭐
크게 안 하니까 대변인을 서울중앙지검에 넣고 싶은데 그건 너무 눈에 띄니까 같은 건물에 있는 서울고검에 넣어서 대변인은 그쪽에 근무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대변인실 분소를 설치하냐 장관이 쫓아가서 개막식을 하고요. 이게 무슨 뭐 이게 부 차원에서 대단한 행동인가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바로 그 옆에 길 건너에 있는 대검에 가서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났다. 좀 봐주라. 이 얘기하라고 한 거죠. 이 얘기. 네. 이게 정권이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죠. 추 장관요. 옛날에 이 추 장관이 이 도끼를 품으면요 매섭게 보입니다. 여성이라 그러신지 매서운데 지금 표정 보게 되면 벙벙해요. 제가 봐도. 본인도 지금 쑥스럽거든요. 본인도 법률 전문가예요. 판사 출신이에요. 딱 하면 뭔 말인지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반대되는 행동을 하려니까 본인이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죠. 그럼 지금 뭐냐? 문정부의 아바타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검찰 발표되려면 대통령 비서실이 다 움직였는데 민정 쪽이 다 움직였고 경찰까지 움직였는데 그걸 막아야 되는 자리가 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런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를 당해갖고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시 정부가. 그래서 처음에 알카이다 세력들을 잡아갖고 미국도 이제 이란이 80년에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철수를 했어요. 이란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있고 또 아프간 정보도 제한돼 있고 하다 보니까 빨리 정보를 얻으려면 포로를 잡아와야 되는데 포로를 잡아와서 그 관타나모 쿠바에 있는데 데려가서 미국 법이 적용 안 되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의 허가를 맡아서 상당한 고문을 가서 정보를 뽑아냈습니다. 그 정보를 갖고 정가를 많이 올렸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알려져 갖고 문제가 되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명령에 추가 서명하는 걸 거부합니다. 맞서죠. 그게 미국 장관입니다. 결국은 부시가 그분을 해임하고 처관 보고 하라는데 처관도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시가 애를 먹었다는 게 미국 그분 자서전에 나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미국 해군 장관이 미 대통령 트럼프가 부사관인데 상당히 전쟁 영웅인데 전쟁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는데 그걸 이제 미 해군에서 해고를 했죠. 처벌을 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뭐 같이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당신은 참 미국의 위대한 용사다. 그러니까 미국 해군 장관이 이게 무슨 소리냐. 아무리 영웅이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대들고 아마 사표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 장관은 저래요. 자기 역할에 충실합니다. 이분은 정권의 역할에 충실해요. 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기억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여야 대표를 만나자고 할 때 이분이 갔었어요. 상당히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보는 걸 제 기억이 하는데 네. 그때는 그분의 정의가 하고 시대의 정의가 맞았겠죠. 지금은 어긋나니까 저럽니다. 네. 이런 게 뭐예요? 내로남불이죠. 일정하지 않은 거죠. 공정한 잣대를 들이밀지 모르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추 장관이 그런 사람이네요. 근데 저는 지금 뭘 보는가 하면요. 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봅니다. 지금 이 정부가 우한 폐렴 사건을 저는 박근혜 정부가 당했던 세월호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두 사건 모두 정부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정부도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위치에 있는데 열심히 막아도 칭찬은 없고 실패하면 책임을 뒤집어 씁니다. 우한 폐렴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중국이 책임져야 되나? 모르겠는데 세월호는 누가 해야 되나요? 세월호 사건 일으킨 사람이 책임져야지. 근데 정권으로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럼 못 막았다고 점점 배후 세력으로 몰고 가서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는데 이거는 뭐 억울할 수도 있지만 원래 정부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위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지 내 세력 보호하는 방탄장관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닙니다. 방탄 대통령 내 친구 시장 되도록 만들어줘 라고 하는 그런 은혜 갚는 대통령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위기는 벌어졌는데 위기를 막아야 됩니다. 위기를 관리하려면요 정도를 걸어야 될 겁니다. 정도를 걷지 못하면
이 공무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울산시장 같은 경우와 정도를 안 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 김태세 의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다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여론조사 전화 오게 되면은 바른 말 안 하지만은 투표할 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인정하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적개심을 덜 품죠. 지금은 뭘 올리는 게 아니라 덜 물러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추위장관 잘못했다 여당에서도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표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한 폐렴에 대해서 막는 것도 과거 메르스 때보다 잘 막고 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번에 중국 대사가 대한민국에 와서 저런 헛소리를 했는데 감국 대신 원세계가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을 감독하는 감독처럼 막 헛소리를 치고 그 친구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조선을 조선성으로 청나라에 붙이라 그랬잖아요. 이용장이 아이 무슨 소리야 그거 하면 더 힘들어 골치 아파 그거 싫어 그래서 청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기회를 피해갔는데 예. 그런 중국인데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가 뭐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중국에서 발생한 저 폐렴은 중국에서 막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쟤네들이 막고 저게 터지면 그냥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그건 막는데 저렇게 건방 떠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마디 빡 하고 돌아가. 페르소나 넌 그렇다. 당신은 나한테 협조를 구하러 온 거야. 뭐하러 온 거야.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또 만나서 신입장 재정 받는 쪽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엉터리죠. 네. 박근혜 정부가 했을 때에는 이건 나라냐고 나간 사람이 왜 중국에 대해서는 절절매냔 말이에요. 바른 건 하라 이거예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지. 그걸 옥석을 구분하라고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옥석을 구분 못해. 이런 것들이 위기를 부릅니다. 이 판국에 어떻게 하게 되면은 4.15 총선도 좀 잘하고 하려면은 옥석을 가려서 대응해야 되는데 추장관 내 편이니까 다 막아줘야 된다고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같은 건물인 고검에다가 대변인 분소를 만드는 걸로 그 누가 아이디어 냈나요? 참 그런다고 기자들이 써줍니까? 말 같지 않으면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자세해요? 뭐 약점 잡혔어요? 혼밥도 먹고 가신 분이 시진핑이 오게 하려고 오면 뭐가 다른데 아베는 못 만나고 안 만나고 하면서 다자회담에서만 만나면서 1대1을 못 하면서 국민들이 일본 다 싫어하지만 뭐가 옳은지 그런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약점 잡혔어요 이거.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왜 지금 북한에 이제 틀림없이 방역 문제가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정도고 산업체가 안 들어가면 저쪽에서도 장마당에서 우한 폐렴 돌았다 그러면 이제 횡령해주고 결국 그 불만이 김정은한테 갈 겁니다. 그러면 뭐 방역 시스템 뭐 동포끼리 지원해 뭐 어쩌고 나오면 또 얼치고 좋다고 갖다 주려고 할 텐데 우리가 남이가 하겠죠. 뭐 주사파한테는 남이가 할 수 있겠지만 글쎄 난 주사파도 우리 편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할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인 줄 아는 게 저게 관념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젖어 있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요, 문재인 박근혜 탄핵은 엉터리였죠. 박 대통령이 무능했던 면은 있지만 탄핵당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걸 저렇게 뭉개고 가서 여론 재판으로 갔고 그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그분도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의견이 갈리니까 국민 여론을 위해서 우리 만장일치로 갑시다.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무슨 회의를 해서 결정합니까? 법관은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하라고 돼 있는데 헌법재판관도 법관에 준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내고를 해요? 응? 황운하하고 청와대 사람하고 내고해가지고 너는 경찰청 수사권 독립하는 거 도와주고 국회의원 나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내고를 하고 넌 대신에 이를 수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악으로 일어난 자 악으로 무너진다는 말도 있는데 허위로 일어난 자 허위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잘잘못 떠나서 총체적인 이제 위기로 갈 텐데 문재인 정부 막을 수 있을까요? 추 장관이 이렇게 벙벙한 표정을 했다는 건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알아요. 이건 내가 정의가 아니구나 하니까 저런 표정이 나오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차피 저번에 친문도 아니었고 친문 세력들은 지금 다 도망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요 YS나 김영삼과 달리 자기 세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분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어주면 따라가기 좋은 잘 따라오는 대통령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흩어지게 되면은 개미 때 흩어질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속았나 할 정도로 허무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것이냐, 문 대통령. 저 같으면은 마스크도 안 쓰고 환자 한번 만나러 가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못하죠. 못할 겁니다. 참고로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좋은 대통령,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이해된 것 중에 하나는 유경수 여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분이 국모란 소리를 들었는데 홍수가 나거나 뭐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은 박정희랑 관계없이 직접 찾아가서 가장 유명한 게 저기 가서 이렇게 소록도에 가서 나 환자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 마음 움직이거든요. 저는 우리 대통령을 구하고 싶다면 김정숙 여사가 해도 좋고 문 대통령이 하면 더 좋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면은 헌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안 따라갑니다. 저는 이 정부의 위기는 시작됐다 단언합니다. 감사합니다.